이재명 후보가 역대급 89.77%, 와, 정말 놀랍죠. 네, DJ가 77.77 받았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는데 큰 이변, 즉 겸손이 친구면은 대통령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나 골프는 제가 늘 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겸손해야죠. 그렇습니다. 오만과 불통했던 정권들 이번에 뭐 똑똑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윤석열 같은 작자가 대통령 안 되는 그런 내란 종식과 함께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 89.77이라는 숫자가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거 한국 정치사에도 없었고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는 이 89.77 이 의미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이번에 보면은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민주당의 DJ가 항상 강조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는 그런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굳기 때문에 90%의 지지를 윤석열에게 이기라고. 사실 이번 대결도 윤석열 대 이재명이거든요. 즉 내란 세력 대 민주 세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친 김에 전망까지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30여일 남았습니다. 40일도 못 남았는데요. 대선, 조기 대선 6월 3일 결과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짜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중도 보수의 길, 곧 그것이 DJ의 길이었습니다. 네, 그 길로 나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은 하루아침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겸손을 친구로 해서 정책을 잘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수락 연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랬었죠. 맞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IMF 외환위기보다도 지금 윤석열 3년 한덕수, 최상목 이분들이 총리, 부총리 하면서 망쳐버린 민생 경제는 더 나쁩니다. 그렇죠.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DJ가 대통령 돼서 국민 통합, 정치적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먼저 정치적 리더십을 세워서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어제 그런 통합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그 수락 연설은 감동이었다. 꼭 그렇게만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어제 연설 보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사자후를 듣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말씀하신 그 통합의 행보로 오늘 아침에 이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거기에 더해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딸 박근혜를 통해서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당신을 사형 선고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쩐지 이재명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많죠. 네. 사상, 이념, 과격,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DJ가 됐던 빨갱이 이런 비난도 하고 있지만 DJ는 대통령 되던 해 미국에 가셔서 제가 수행했고 당시 CIA 아시아 총국장과 3시간 반 동안 일종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면접시험을 본 거예요. 사상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과격성에 대해서. 그때 통역을 잘 아시는 이영작 박사가 하고 네, 그렇죠. 저는 옆에 배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에즈라 보겔 아시아 총국장 하버드 교수 출신이죠. 이분이 DJ 이념과 사상, 과격성 아무 문제 없다. 한국의 위기를 가장 극복해낼 수 있는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를 국무성에서 통해서 발표가 됐고 이때 지금 현재 조셉 윤 대사가 국무성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국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했지만 대통령 돼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켰잖아요. 외환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렇죠. IT 강국, 문화 강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대중의 잘 아시다시피 희호도 실사구시를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실사구시라고 써진 희호를 제 방에 간직하고 매일 거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지는데 이번 포린 팔리시 미국 외교 잡지 양대 잡지 중에 하나인 포린 팔리시가 이재명은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재명이 지금 모략받고 음해받고 무슨 비난을 받지만은 김대중보다는 덜 받지 않나. 김대중이 잘했는데 이재명은 더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역사적인 현장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갖고 있는 이 세계사 또 한국사의 그런 기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셨던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이재명 대표의 강점과 약점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인간적으로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 게 저하고는 세대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80대고 거기는 60대 그렇죠. 60대 초반이죠. 초반이죠. 네.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많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래도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강원도 광부 출신입니다. 탄광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성남에서 꼬방동네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네. 소위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팔도 그렇게 다치고 그러나 나중에 중앙대학교 고시반에 합격해서 고등고시가 된 거예요. 옛날 말로. 그렇죠. 사법시험이 됐는데 지금도 로스쿨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많이 양산되지만 로스쿨 변호사 되면은 금수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는 더 했어요. 네. 변호사 수가 적고 판검사 다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수저가 됐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흑수저로 성남으로 돌아와서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는 거 보면은 무언가 좀 다른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성공한 그런 행정 경험을 가져서 저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잘하리라고 봐요. 네. 약점? 지적 많이 했죠. 일극 체제다. 너무 앞으로 나간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변화하잖아요. 변신하잖아요. 변화는 무죄입니다. 아, 그렇죠. 변화는 무죄예요. 네.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약점은 앞으로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위 참모들이 잘 말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아무 말 못했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단 한마디도 못했죠. 그렇죠. 네. DJ처럼 길을 열어라. 그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정말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하나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과격해 보인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뭔가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 중도층이나 또 보수 성향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요. 네. 이재명이 집권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시스템이 집권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DNA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권력에 저항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대통령 잘못하니까 윤석열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꼴 안 당하려면 이재명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성공시키도록 할 말하고 안 할 말 안 했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다고 하면 참겠어요? 뭐가 무서워서 참아요? 그렇죠. 우리는 직언하는 그런 민주당 시스템, 권력에 저항하는 DNA에 민주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은 국민과 함께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심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직언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우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직언까지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해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국민을 보면서 겸손하게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이 세게 듣고 더 잘하면 좋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있을 거고요. 세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얘기는 전달됐고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네.